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급격하게 다시 얼어붙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내년에도 계속되면 내년에는 터진다. 수도권 아파트 매물 적체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매매가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깡통 주택이 속출하더니 이제 경매에서도 아예 팔리지 않는다. 자, 아파트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로얄층의 금매도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아파트 매물이 석 달 새 지금 11,000개가 늘어났고 각 구청마다 20% 정도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집값이 하락하자 지금 종부세 세수가 급락해서 지금 정부의 꽃간이 피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11억 넘는 가격에도 팔렸는데 지금 서울 미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동작도 상승을 멈췄고 강북 노원은 하락으로 전환했고 인천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고 거래 실종의 상승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가 주말에 계속 지금 퍼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이상 신호가 커진다. 매물 적체, 거래 감소, 경매 부진. 그래서 서울 매매 물건이 8만 건에 넘게 쌓였는데 거래량은 사라지고 대출 연체율이 42개월 내 최대치고 경매가 폭증하고 있다랍니다. 심지어 한 노원의 아파트는 집값이 5억인데 재건축하면 분담금을 5억을 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MBC에서 한 시사 프로에서 시한폭탄 부동산 PF 빚더미에 짓눌린 한국 경제라는 프로를 방송했어요. 평소 제가 하던 내용이 100%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열심히 보나봐요. 저한테 대해서 왜곡된 방송도 많이 하더니. 그래서 한 채 100억이 넘는 한강변 고급 주택들, 화려한 명품거리, 서울 강남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싼 청담동에 프리마 호텔이 있던 자리에 가림막만 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호텔을 철거하고 최고급 주상복합을 짓기로 했고 49층에 한강 조망도 가능한데 개발이 중단이 되고 개발 업체가 추진하던 4천억 대출이 막혔고 부동산 PF 대출 연장이 거부됐고 그러니까 일종의 브릿지론이겠죠. 새마을금고가 빠진댔죠. 그래서 짓기만 하면 초고가 분양이 보장되던 강남 불패가 깨졌고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여기서 깨지면 수도권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좋은 땅도 안 되면 될 때가 어디 있겠느냐. 국내 부동산 PF 대출이 133조 저금리 시기에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PF가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제 금리가 치솟고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빚의 역습이 시작됐다. 이게 무너지면 금융회사까지 다 전가될 수가 있으니 억지로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는데 전체 중에서 일부는 굉장한 심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터뜨려야 된다. 터뜨리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다 같이 터진다. 그때는 정말 문제다. 그래서 지금 MBC가 어제 한 시사 프로에서 이런 우려를 지적을 했어요. 5년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끝없는 침체가 있고 그 사이 엄청나게 불어난 빚이 한국을 누르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부동산 PF 위기론 이걸 갖다가 다루어 본다면서 담보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면 뭔가 위험성이 있는 건데 PF라는 방식이 사업 자체를 보고 주는 건데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을 벌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터진다. 자, 청담동 사업이 땅값만 4,100억이고 평당 2억 9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국 최고의 위치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자기 돈 10% 410억만 냈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땅값 포함 4,600여 원을 빌렸죠.
자, PF 대출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땅값을 빌렸으니까 브릿지론을 빌렸지요. 그래서 은행이 원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나 신용을 해야 되는데 PF 대출은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 분양이 잘 되겠다 싶어 돈을 빌려주는데 미래 수익은 불확실해서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데 돈이 넘쳐나고 집 땅값이 뛸 때는 못 빌려줘서 금융기관이 안달을 했고 2020년, 21년 그때는 시행사가 땅을 못 구해서 난리였고 구하기만 하면 금융사나 시공사가 서로 와서 도와줄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 개발 시행사는 작년 5월 1년 만에 돌려주겠다고 4,640억을 26개의 금융사에서 빌렸어요. 새마을금고가 41%, 1,800억이고 금리는 최저 4.5, 최고 7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금리가 치솟아서 1년에 최저 10, 최고 13%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PF로 불린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한 3, 4년 전만 해도 4.5% 이자니까 1,000억을 빌렸으면 1년에 45억을 냈는데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0억을 받았을 때 100억까지 내야 되니 이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사업에서 벌 돈을 다 이자로 내야 될 판이니 PF 사업이 금리 때문에 올 스톱 돼 있다. 자, 청담동의 경우 시행사는 사업성이 좋다고 했지만 돈을 빌려준 1순위 새마을금고 1,800억을 빌려준 새마을금고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내부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돼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빠져나갔고 그래서 최종 결렬되면 시행사는 갚을 돈이 없으니 땅을 경매에 붙여서 찾아가는데 선순위 채권자는 돈을 회수하지만 경매에 붙이면 평당 2억 9천에 산 땅이 훨씬 떨어질 거니 후순위 금융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는 돈을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5천억짜리 땅인데 4천억에 공매가 됐다면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못 받을 건데 청담동에서 지금 이런 땅들이 여러 군데가 개발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호황인 2020년, 21년에 평당 2, 3억에 샀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해서 지금 청담동 근처에도 분양이 예전만큼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금융기관이 전부 나서서 회수를 하기 시작하면 공매 처리로 넘어가고 제2, 제3의 레고랜드가 생길 거다.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이제 시행사가 협박을 하고 PF발 위기가 금융기관을 위협하면서 이런 위험한 사업에 PF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던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가 거의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일으켜 분양만 성공하면 천문적인 이익을 얻다 보니 이제 막판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 상업용 부동산 이런 쪽이 이제 먼저 터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93조이던 부동산 PF가 3년 만에 133조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부의 발표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2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연체율, 지금 못 갚아서 연체율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6개월에 2배로 현재 4.6%, 증권사는 연체율이 17%. 그래서 3, 4년 동안 부동산 호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부동산 PF 시장의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 같은데 위험 부담이 큰데 하면서도 다 PF를 해줘버렸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하니까 다 자초되고 PF 부실은 보증을 썼던 건설사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대출이다 보니 금융기관은 시공사 보고 보증 서라. 시행사야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게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다단계 신용이라서 시행사에서 금융권에 가서 돈을 구워줬는데 건설사가 보증을 해줄 거라고 하고 건설사한테 가서는 큰 금융사가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피라미드 신용 다단계 같이 돼버리고 하나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제대로 보고 대출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시행사들한테 돈 빌려주면 엄청난 이자를 받아먹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건설사, 시공사에 보증 요구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 건설사가 같이 자빠지고 있고 지금 건설사가 지금 여러 군데 무너지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일건설이 시공능력 110인데 해피트린가 하는 거죠. 그 짓던 아파트가 스톱이 되어서 3차 중도금까지 낸 입주자들이 죽으려고 그러고 지금 신일이 짓던 서울 방배동, 전북, 완주, 제주, 중문 11곳이 다 올스톱 했다는 거예요. 건설사가 어렵다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위기는 중견건설사로 확대되고 시공능력 75위 대우산업개발 옛날에 대우 뭡니까? 자판 건설이라고 이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건설 부분만 떼서 대우산업개발이랬는데 회사 사장하고 간부하고 회사 오너하고 뭐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소송 벌어지고 뭐 비리 서로 저지르고 하면서 이 아파트도 멈춰버렸죠. 완공 넉 달 앞두고 멈췄고 웃돈을 4천만 원이나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사람이 지금 아파트가 완공도 못하고 스톱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3개 이자를 감당하면서 한 달에 그 금액만 200만 원이다. 저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 닫은 종합건설사가 459곳, 부동산 2006년 붕괴 이후 18년 만에 최대인데 분양이 안 돼서 그런데 올해 분양 물량은 15만 6천 가구로 작년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미분양이 쌓이고 공식적으로는 미분양이 6만 가구라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있다. 완공됐는데 준공이 미분양도 9천 가구다. 자, 그래서 준공 이 미분양 가구 곳곳에서는 이제 할인 판매, 떨이 판매를 하니까 원래 제값 다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야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렇게 문을 닫으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걱정이 많은데 한국에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때 PF 대출 때문에 30여 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건설사들도 무너졌고 서민들도 크게 피를 봤지요. 그때 총자산 9조 9천억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고 자, 고객 예금 절반 4억 6천만 원이 PF에 빌려줬다가 손실이 났죠. 그때 대장동 일당들이 1차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대장동에 땅을 산다 하면서 떼먹었죠. 저축은행 임원들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친인척들을 바지 사장에 앉혀 대출을 받아간 사실이 있었죠. 그 부산저축은행 이 대장동에 센 일이 그거죠. 그래서 조금 높은 이자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넣어놨던 사람들이 지금 다 당했고 VIP 고객은 영업정지 전날 빼갔지요. 자, 그래서 2011년에 16개가 문 닫았고 2012년 8개, 13년 5개, 14년 15년 1개씩 31개 저축은행이 망했고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비중이 48%, PF 대출이 19%, 투기성 부실 대출 결과 10만 명이 1조 3천억을 날렸고 LIG, 삼부, 동일, 진흥, 월드, 임광 같은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죠. 자, 그래서 MBC가 국책 민간 연구기관 금융 전문가에게 PF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 물어보니 매우 심각 8, 다소 심각 11, 19명이 심각하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부산저축은행 사태만큼 심각한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고 그때는 저축은행이 문제지만 지금은 정권사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 금융권 전체의 PF가 문제가 될 거다. 올해 정권사 연체율이 17%, 저축은행이 터질 때 PF 연체율 25%,
그래서 연체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일을 겪고도 배운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하반기가 제일 위험하고 9명은, 내년 상반기가 5명, 지금이란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데 대해 방향의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연착륙으로 이걸 터져가지 못하면 내년 초반부터 악화되어서 2024년 내년 중반기 이후에 부실화가 터질 거다. 그래서 10년 전의 사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묻지마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부실 사업을 정리한다고 있지만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부장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이 PF를 해줬는데 200억을 대출해준 우리종합금융이 1년 4개월 만에 73억을 벌었어요. 23억이 이자고 50억이 수수료라는 거. 엄청난 이윤이죠. 부동산 화랑기에 PF 대출이 이렇게 많이 땡기니까 PF 담당 임원 연봉이 엄청난데, 정권사의 최고 연봉을 받은 사람이 하이투자증권 사장 65억 6,700, IBK 상무 39억 4,400, 구국증권 부사장 36억 9,200, 메리처증권 사장 36억 200, 유진증권 이사 35억 7,700. 그래서 대형 정권사 9곳이 PF 담당 임원에게만 8,500억을 줬고, 메리처증권이 3,550억이고 한국투자증권은 1년에 한 사람이 평균 4억이 넘는 걸 받았고, 그래서 성과급은 몇 년간 실적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주라 했지만 미리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 PF 조기 대출에서 돈 좀 벌 때 엄청난 인센티브를 가져갔고, 연말에 보너스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났으면 그때 그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게 자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한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시행사들은 얼마나 버냐. 분양이 완판되면 1조 6천억이 들어올 걸로 한 시행사 내부 문건이 이야기하는데, 땅값, 금융비, 공사비 빼고 2,600억 원인데 거기에 자기 돈은 400억. 그러니까 400억 넣어서 시행 하나 하면 2,600억을 번다는 거예요. 6배 장사. 시행사는 한 10% 자기 돈 놓고 90% 빌려서 하는데 어떤 데는 5%밖에 안 넣는데, 자, 그러니까 시행사라는 것도 지 돈 가지고 안 하니 금융사가 돈 빌려주면서 빼먹고, 또 건설사들이 시공사 잡아먹어가지고 빼먹고, 서로 다 빼먹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빚으로 지탱되는 PF 사업. 성공한다면 건설사, 금융사, 시행사 다 돈을 버는데, 이제 실패하면 정부가 구원 투수로 나서는데 4월 금융기관 3,700곳을 모아서 대주단 협약을 맺었는데, 시행사가 돈을 못 받을 경우 만기 연장도 채무 조정도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PF 정상화 펀드도 만들고, 그래서 2조를 지금 정부가 넣고, 정부의 PF 보정 규모도 15조에서 25조로 지금 늘리고, 정부가 보정할 거니 적극적으로 대출해라고 하고, 그래 놓고 부실이 터지면 세금으로 메꾸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천만 원 전세 사기로 자살하는데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자들이고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15조, 25조를 넣는다? 이상한 거 아니냐? 1조만 해도 전세 사기 1억 당한 사람 10,000명을 구하는데 이런 짓거리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한 교수가 비판해요.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추경호 등이 이야기하지만 좀비 건설사들을 연명시키려고 하는 건데, 부실은 미라나도 터질 것이다. 그래서 한 금융투자회사 PF 담당자는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처박아 버리고, 이게 시장이 풀려서 분양이 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수명 연장만, 산소 호흡기만 다는데 최악이 지났다가 아니라 최악을 갖다가 피하면서 그냥 막연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자 부담 증가, 사업성 하락으로 손실이 커지면 정부가 떠안을 거다. 정부는 옥석을 가리고 있다면서 위기 가능성 있는 사업장 중 35개는 정리했다 하지만 이건 전체 PF 사업장의 1%밖에 안 되고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좀비처럼 살아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아니다. 퇴출돼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퇴출돼도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을 누가 싸게 사서 공급하면 시장이 사는 건데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착륙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하는 애들은 몇 천만 원에 죽는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수십조를 투입해서 위기 관리라고 하면서 위기를 미루는 게 맞느냐. PF 대출뿐만 아니라 자,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까지 심각한데 가계부채가 1864조인데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12,000세대인데 경기가 하락하면서 계약 포기가 지금 속출할까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어 분양받고 8년 동안 못 팔게 돼 있던 걸 1년 안에 이제 1년 지나면 팔 수 있게 해주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주고 분양가가 12억이 넘어도 중도금을 대출을 허용했고 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외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대 금리로 5억까지 50년 만기 소득도 따지지 않고 살아한다. 이게 41조 7천억이 풀렸고 자,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되면 사망 후에 갚아야 될 정도 시간인데 넉넉하게 돈을 빌려줄 테니 지금 사라. 실수요자 사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은 올 초 은행 돌면서 금리 내리라.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34조가 늘어났고 다른 선진국들은 대출 줄인다고 기준금리 올리는데 정부는 대출을 부추기고 자, 그래서 가계부채 터지면 IMF 몇 배의 위력이 있을 거라 해놓고 그러면서 지난 정권 탓을 하고 한국은행장은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계속 그냥 말로만 떠들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급하면 가계부채라는 불이 붙이고 가계부채 불을 끌려면 부동산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내수 경제를 또 살려보려고 하고 이 돌아가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큰 것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그 빚으로 지은 집의 저자 아미르 수피 시카고 대학 교수가 지적을 했지요. 자, 한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PF를 떠받친다고 정부가 나서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 위험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자, 이러다가는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뉴스 브리핑에서 다 지적했던 겁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일일이 언급한 것은요. 이 정권이요. 결국은 매우 어리석게 부동산 PF를 끌고 가면서 망하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위기는 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PF, 저 건설업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시행사 이들의 비리를 정부가 이걸 끌고 가면서 일반 국민에게 공적 자금으로 전가하고 있다. 자, 이게 옳은 것입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나라가 아니죠.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